오늘 영상은 신정사동 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용 재개발을 준비 중인 토지 등 소유자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현 단계와 향후 절차에 대한 전략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말이었죠. 8월 말에 서울시에서 신정 역세권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2주 후에 발송이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합니다. 또 보완이 내려올지 아니면 그대로 가결이 될지. 오늘 영상은 가결이 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통과가 된다면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어 있죠. 저는 신정 루타운에서 20년간 재개발을 전문해온 오성부동산입니다. 자, 사업을 한눈에 보기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핵심 사업이죠. 이 시프트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주택 브랜드입니다. 분양이 아닌 전세형 공공주택으로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과 생활 리소시 확충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인데, 역세권에 보시면은 이 상가, 대려변은 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그 뒤로 가면은 노후도가 심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개발을 꺼낸 거죠. 사업성을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반은 청년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 시프트로 내주고, 또 늘어난 용적률의 반은 조합원한테 남겨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프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대한다는 것은 층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층수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다는 얘기. 그렇다면 공공 기반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니까 이런 청년주택들,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공공성도 기반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도 확대할 수 있죠. 청년들, 신혼부부들 유입이 되니까 또 젊은 층들이 대거 진입해서 또 아파트 전체도 젊어지는 거고, 또 실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와 주차 확충, 공원과 또 커뮤니티가 들어서서 보행 네트워크가 개선이 되면 삶의 질도 상당히 높아질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나, 이게 보여집니다. 사전 점검이 완료가 돼서 9월 달에 본격으로 시작한다. 그런다면 약 일주 후 결과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통과 시 9월부터 서울시에서는 구역 지정을 향한 핵심 절차가 연속으로 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민공람이죠. 도면과 계획서 일반을 공개합니다. 내가 가진 땅에 대해서 내가 면적이라든가 어떤 또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해서 질의응답, 내가 원하는 거, 그다음 내가 또 잘 모르는 거를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내용을 또 전제로 해서 구의회에 또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관점을 검토를 하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지금은 이제 정보 가격이 가장 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 공람에서는 필지별 영향을 반드시 이제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역 지정 전과 구역 지정 후에 또 가격도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은 도시계획의 적합성, 교통, 환경, 인프라, 수용성, 공공성 등 미리 체크해 다음 단계에서 보완 시간을 줄이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행위가 여기는 제한이 되어 있죠. 2024년도 7월 6일입니다. 대상 면적은 13만 4,959제곱미터 하면은 한 4만 평 가까이 된다고 보시고요. 제한 기간은 이제 투기 행위를 방지해서 3년을 해놨습니다. 주요 제한 항목은 건축허가 건축 신고죠. 더 이상 신규 주택을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쪼개기를 방지한다는 얘기고요. 주택의 용도 변경을 막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층별로 또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또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이 재개발에서는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이 토지를 분할을 막아서 또 조합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 증가 행위를 막습니다. 근데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한 공고 이전 허가 접수권, 그러니까
2024년도 7월 6일인데 7월 5일에 접수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까지는 허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증가가 없는 대수선, 재복구 응급 조치 등은 예외가 되어 핵심은 단기 개발 플랜은 이제 봉인됐다. 단기간에는 이제 그러한 현상은 맞고 대신 이제 중장기 가치를 이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7월 6일 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고를 했다는 자체는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로드맵입니다. 자, 주민공람이 이루어지죠. 도명 계획서 일반 공개. 누구나 열반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주민 의견 청취죠.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생활권 이슈를 정리하고 주민 의견을 이제 수렴합니다. 또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 재정, 교통 등 지역 관점에서 보완 요구 사항을 또 의원님들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탄탄대로로 사업의 속도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공람 단계에서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공원, 보행축, 용적률 배분이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긴 의견서 한 장이 몇 년 뒤 일조라든가 조망, 대지 후퇴 같은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단계에는 추진위, 조합 설립, 사업 시의 인가, 관리 처분, 그냥 그런 절차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토지, 건물 소유자는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있다든가 가압류가 있다든가 공유지분 또 무허가라든가 그런 여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주위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세입자를 또 내보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황기록이죠. 건축물 대장, 사진, 사용, 용도, 법도, 경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의견서 전략인데요. 1조 의견서 전략에 따라서 1조 조망, 대지 후퇴, 주차, 보행 동선, 완충 녹지 같은 생활권 사인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입자는 증빙을 보관해야죠. 계약서, 전입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임대료 및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고 이주 보상 로드맵을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확定이죠. 장기전세 자격 요건과 또 임대료 선정 방식을 미리 공부해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예비 투자자죠. 기회 포인트입니다. 정책 드라이브가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 조합이고요. 주변 신축, 시세, 임대료의 갭 축소 구간이 공략이 됩니다. SOC 보행 네트워크 확충에 따른 체감 가치가 상승하고요. 사실 또 리스크도 따르죠. 또 일정 지연, 공사비, 금리, 감정평가와 또 기대치가 또 괴리돼서 현금 흐름과 보유기간을 분명히 가정하고 또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주민공란 실전 가이드입니다. 의견서 작성 팀은 의견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목을 적고 제안서, 대상 필지, 의견 요지, 또 실제 사유, 또 기대 효과를 이제 뭐 사진 같은 것을 이제 첨부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의견서가 향후에 뭐 1조 조망권 확보라든가 대지 후퇴와 보행용, 주차 동선, 완충 녹지가 이제 배치될 적에 참고된다. 자, 리스크와 또 기회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행정협의 변수죠. 교통, 환경, 문화재 협의에 따른 보완 요건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죠. 경제적 변수죠. 공사비, 금리 상승에 따른 사업성 민감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평가 기준은 보상평가 기준 시점과 노후도 판정에 따른 체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는 사업 시에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회가 되죠. 정보가 비대칭입니다. 공람과 구역 지정까지 정보 격차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죠. 구역 지정이 난 이후와 구역 지정 전이라의 가격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요 확대죠. 역세권 플러스 생활, SOC 조합으로서 그로 인한 실질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또 장기 전세 공급으로 정주 인구 안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성공적인 재개발에 위해서는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회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 및 전문 서비스죠. 맞춤형 재개발 컨설팅입니다.
지번별 도면 표지 및 영향을 이제 분석하고요. 의견서를 이제 초안 작성하고, 권리가액 시나리오 상세 검토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자료를 더 브리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종 뉴타운 1-1 주구에서 2006년부터 입주권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자리를 지켜온 재개발 전문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도 그러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